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QKQL님, 뒤에는 0316 써있네요. 폭력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폭력죄라는 건 없고, 이제 폭행죄나 상해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지만,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제가 법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과도 법학과고, 물론 이제 법대 나왔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폭력 문제 말고, 상속, 이혼 다, 어느 정도는 대답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주변에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떤 질문이 있는지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여성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 어제 갑자기 감정이 좋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분이 여성분이라 이 말입니다.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한참 제가 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잠시 만났던 사람이었고 의지가 많이 됐겠죠. 어려웠던 시기에 만났으니까. 그 사람은 저를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해줬던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기댔던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어렵다 보면 많이 기대죠. 지금도 제가 처리해줘야 될 것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다툼이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몇 번은 참았습니다. 둘의 결정적인 문제라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해도 하나의 주제로 얘기가 오가고 하는 게 맞는데 지난 일로 들추어 계속 사람을 공격하는 태도, 현재에 있는 이 사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네가 원인 제공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끄집어 내려오는 분들 있습니다. 그 기자할 때도 이런 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서운했던 거 애초에 저한테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태도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이게 커져서 욕설도 하고 문자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자, 욕설 같은 거를 문자로 남기시거나 카톡 같은 거 SNS로 이거 전송을 하면은 형법상 모욕죄예요.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모욕죄보다 더 심한 명예훼손까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걸립니다. 보면 볼수록 말로 자꾸 돌변하고 지금 처리할 상황에는 저는 최대한 해주려고 잘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감정이 있는지 자꾸 지난 일로 사람을 법원에서 보자는 둥, 너네 집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다 처리하고 오겠다는 둥, 지금 제가 어떻게 지내는 둥 다 얘기 전하고 오겠다는 것도 참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무섭습니다. 제가 도대체 끝난 일로 왜 다시 또 꺼내느냐고 해도 자꾸 감정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집착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상대방분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이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집착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는 결국 지난 일도 다 인정해주고 말았는데 결국엔 그 사람도 계속 지난 일로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이게 무슨 성립이 되는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제 계속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이건데, 그죠? 사정에 의해 거짓말도 있었지만 그땐 다 인정하고 그 사람도 더 이상은 나한테 이러기 싫다고는 하지만 말이 자꾸 어디가 틀린 거 구분 없이 막 하는 태도도 있고 지난 일로 강요하는 듯 넌 사람을 우습게 본 거다 왜 가지고 노냐 넌 고마움도 뭔지 모른다 욕설을 막 하고요. 자꾸 피곤하게 하니까 저도 이제는 마음 좀 힘이 듭니다. 그죠? 자꾸 괴롭히면 그렇죠. 마무리로 그래도 너가 도대체 자꾸 나한테 지난 일로 사람을 계속 왜 이렇게 하는지도 얘기를 물어볼 때는 항상 미안하다는 식으로 그래 내가 너무 심했다고 그렇게 얘기만 했는데 매번 이렇게 너가 하면 나도 못 참는다 너무 강요적이고 협박 아니냐 지난 일로 너무 막무가내 그러는 거 아니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랬고 결국 법원으로 접수했다고 얘기해서 이참에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겠다 연락처 바꾸겠다 매번 둘의 합의하에 그때 일은 그렇다 하고 넘기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저한테 항상 미안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런 소리는 하지 않을게 하면서 시간이 가고 근데 지금 제가요 이게 상담을 정확히 못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적어주신 여성분께서 뭔가가 지금 과거에 있었고 내가 거기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채권의 부분인지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건지 왜냐면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계속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해서 밤도 없이 낮도 없이 막 이렇게 막 쪼아대는 거는 채권추신법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돈을 독촉할 때에도 법에 맞게 독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가 안 써 있으니까 제가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보니까.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설령 잘못했다고 해더라도 그게 아주 경미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괴롭힘을 한다면은 이거는 폭행죄 성립이 될 수도 있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니까. 폭행이라고 하는 게 꼭 가갖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폭행이 아니에요. 사람을 계속 못 살게 구는 것도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적어주신 여성분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첫째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폭행죄에 대한 걸 한번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빚을 갚으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도를 넘어가지고 온다면은 채권추신법에 대한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협박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어떤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게 협박이거든요. 협박죄도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계속 접근을 해온다면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적어주신 부분이 너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다시 적어주시면 또 신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뭐 다음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